안녕하십니까. 센조비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산다는 것은 뭘 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전의 전쟁 68번째 패러디를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가 이 세로로 반 접는 폴더폰을 얼마 전에 공개했는데요.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라고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행사인데 여기에서 깜짝 공개한 새로운 상품이 뭐 있냐면은 가로로도 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로 세로로 접는 그러니까 지갑 크기만한 폴더폰이죠.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혁신 기술,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래서 다 상품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냐. 뭐 이번 폴더폰도 200만 원대입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났다고 하는데 그 품귀 현상도 뭐 지난번 패러디 공격에서도 한번 지적당했지만은 정말 이게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한 거냐,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품귀 현상 나도록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접어치고서도 혁신 기술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성 이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 중에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폴더폰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가로로 접는 기술이 있고 뭐 세로로 접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뭐를 접느냐, 뭐 사업을 접느냐, 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박수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뭐 죄는 밉지만은 그 혁신적인 기술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그런 5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랑을 전 세계 끝까지 기술의 삼성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서 우리 삼성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거기에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굴의 집념 486번째 선정된 인물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물론 조국 사태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 사태 유발한 거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해야지 거기다 내가 토를 왜 답니까? 토를 뭐라고 달았는지 아십니까? 검찰개혁 대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좌절감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거를 생각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 권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냥 조국 사태만 사과하면 됩니다. 이 꼰대들 이제 죄송합니다. 이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꼰대들의 그 특징이 꼭 그렇게 욕 얻어먹을 말을 또 토를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집념 센조비가 선정한 이유는 어쨌든 사과를 한 거에 높이 평가했고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한 가지 집념을 좀 제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검찰개혁 집념이 있으면 집권하자마자 검찰개혁 집념을 좀 펴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바쁘셨으면 어제 오시든지 그렇게 바쁘셨으면 그저께 오시든지 아니 그렇게 바쁘셨으면 2년 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와가지고 뭐 뒤죽박죽 나라 만들면서 자
이해찬의 검찰개혁 집념이 불굴의 집념 486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센조비 아메바에 대해서 68번째 센조비 아메바입니다. 내 돈 내가 훔쳤지 않냐? 아닌데? 안 훔쳤다는 증거를 대봐.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멍멍 이거? 그런 법이 어딨냐고 열받게 계속 이제 깐족거립니다. 그런 법 있거든. 콘덴싱이 옳았다. 이렇게 하면은 개판인 세상을 풍자한 건데요. 콘덴싱이 옳았다고 하는 거는 경동나비엔의 광고입니다. 사실은 경동나비엔의 아내가 경동나비엔 보일러를 갈겠다고 하니까 콘덴싱 보일러로 갈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니까 그런 법이 있거든 하면서 광고 끝머리에 콘덴싱이 옳았다 이렇게 한 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한번 또 이거는 뭐 아까 정치 패러디에서 한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가 심각합니다. 아마 상반기만 9천 뭐 600조인지 400조인지 800조인지 난 800억인지 9천 뭐 400억 800억 뭐 9,800억 정도 적자를 낸 모양입니다. 영업 적자를 냈는데 상반기만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은 뭐 2조 적자를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한전이라는 거는 한전이 지금 국가기업은 아닙니다. 외국인 주주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아주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그 한전의 김중갑 사장은 이 양반은 이제 뭐 현대 하이닉스 옛날에 그 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편 방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특례 제도를 다 없애버리겠다. 열받으니까 적절하니까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그 에어컨 틀고 뭐 난방 틀어주는 거 전부 다 할인된 거죠. 뭐 군대 할인시키죠. 뭐 어디 또 기업 할인시키죠. 뭐 다 여름 또 뭐 할인시키죠. 이런 거를 좀 않겠다요. 그러면은 적자를 안 낸다. 이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요금 통제가 이제 그 한국전력의 적자를 초래한 건데요. 그 수장으로서 뭐 억울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지금 내가 안 내면은 언젠가 미래 세대에 누군가는 내야 된다. 정부가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정부가 내든지 미래 우리 후손들이 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기요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자, 이걸 한번 더 보시죠. 이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불굴의 집념 485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개혁안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집념을 해서 12월 3일 날 부의를 했는데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일부 야당이라든지 일부에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게 뭐 패스트 트랙에 문희상 의장이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장은 사실은 어떤 정당 당직을 내놓을 정도로 편향하지 말고 잘 운영해달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떠납니다. 근데 원래 뭐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근데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희상 의장 아들을 정치 입문시켜서 그 공천받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이쁜 짓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갓근을 매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정치하는데 그렇게 그런 만약에 음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솔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아니다고 솔직히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센조비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